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 지역은 프랑스 서부의 항구 도시인 라로셸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로셸시는 프랑스 서부 누베라키텐 레지옹에 있는 대서양의 비스케이만에 접한 인구 8만 명의 항구 도시입니다. 라로셸 일대는 중세 후반에 한자 동맹과 교역하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가 개발되면서 번영했습니다. 또한 라로셸은 가톨릭과 절대왕정의 밑거름이 된 중앙집권에 제일 강력히 반발한 곳으로 근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라로셸 일대는 10세기 서프랑크 왕국 시절에 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이후 1130년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던 기욤 10세가 새 항구 도시로 라로셸을 개발했고 1137년 기욤 10세는 도시의 상업특권과 코민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이후 후계자인 엘레오노르가 아키텐 공국을 계승하고 프랑스 왕국의 카페 왕조 6대 왕인 루이 7세와 결혼했습니다. 1145년에서 49년 사이 엘레오노르는 제2차 14군 전쟁에 참가하면서 라로셸 일대는 성전기사단이 대서양 연안에 소유한 큰 거점이 되었고 잉글랜드, 플랑드르와의 교역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1152년에는 엘레오노르가 루이 7세와 이혼했고 곧 잉글랜드 왕국의 왕이 된 헨리 2세와 결혼하면서 라로셸 일대는 플랜텐전의 왕조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1224년 프랑스 왕국 카페 왕조 8대 왕 루이 8세의 공격으로 라로셸 일대는 다시 프랑스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00년간 별일 없이 지내던 라로셸 일대는 1337년에 백년전쟁이 발발하며 다시 요동치게 됩니다. 1356년 백년전쟁 중에는 프랑스 왕국 발로아 왕조의 2대 왕인 장 2세가 잉글랜드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며 프랑스 왕국은 후계를 두고 혼란에 빠졌고 이를 틈타 잉글랜드 왕국의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360년 양국 간 브레테니 조약으로 잉글랜드 왕국이 라로셸 일대를 회복하면서 플랜테전의 왕조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프랑스 왕국의 동맹국인 카스티아 연합왕국이 함대를 파견해 공략했는데 라로셸 앞바다에서 벌어진 라로셸 전투에서 잉글랜드 왕국의 해군이 대패했습니다. 이 전투는 개인화기가 쓰인 첫 해전이자 프랑스 왕국의 반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해 라로셸 일대는 프랑스 왕국 발로아 왕조 샤를 5세가 상업특권을 인정해준 후에야 프랑스 왕국 영토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453년 잉글랜드 최후의 거점이던 보르도가 프랑스군에 함락되면서 백년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한편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유럽을 둘로 나누었고 상업적으로 활발한 지역인 플란데런, 스위스 등에서는 상업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칼뱅의 신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로셸도 상업적 특례가 보장된 자치도시였기에 봉건적 잔재가 없어 위근 후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발로아 왕조의 탄압을 받게 되었고 1555년에서 67년까지 위그노들은 현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쪽에 국가를 세워 종교적 자유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포르투갈에 추방되며 실패했습니다. 이후 1568년 라로셸은 제네바의 신정 정치를 모방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시민들 중 일부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오랑주 공국의 빌런판 오라녀를 도우러 가기도 했는데 네덜란드 전함들은 라로셸을 기지로 삼아 스페인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1571년부터 라로셸은 프랑스 해군의 봉쇄에 시달려야 했고 1572년에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라로셸은 프랑스 서부 위그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1573년부터는 훗날 프랑스 왕국 발로아 앙그레 왕조의 5대 왕인 앙리 3세가 맡게 됐고 제1차 포위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앙리 3세는 자신이 폴란드 국왕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를 끝내고 평화조약이 맺어졌고 포위군이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내전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4대 왕 샤를 9세는 볼로뉴 칙령을 발표하여 라로셸 등에서의 신교도 예배의 자유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했습니다. 이후 1598년 위그노 전쟁을 종결시키고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의 초대왕으로 즉위한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내려 프랑스 왕국 전역에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서남부는 재차 빠르게 신교도들이 장악하게 됐고 2대왕으로 즉위한 루이 13세는 낭트 칙령 대신 블루뉴 칙령으로 되돌아가려 했고 중앙에서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관리들은 전부 가톨릭 신도였고 이에 반발한 일부 도시들이 1620년에 재차 봉기했습니다. 이 반란은 1622년에 극에 달했는데 라로셸의 함대가 일부 도시들을 돕다가 프랑스 함대에 패배했습니다. 2년간의 혼란은 루이 13세가 부왕의 낭특 칙령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몽펠리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몽펠리에 조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1624년에 프랑스 왕국 제12대 수석 국무장관인 리슐리에가 다시 신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1627년 잉글랜드 왕국 스튜어트 왕조의 2대 왕인 찰스 1세의 명령으로 함대가 라로셸 근처에 상륙했지만 라로셸 시민들은 프랑스 공화에게 빌미를 주기 싫어 잉글랜드 함대의 입항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리슐리에의 프랑스 국왕군이 라로셸을 공격하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잉글랜드 해군을 수용하여 제2차 라로셸 포위전이 시작되었고 100년 전쟁이 종결된 174년 만에 잉글랜드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리슐리에는 잉글랜드 왕국의 지원을 받으며 버티던 라로셸에 해안뚝을 쌓아 잉글랜드 왕국의 지원을 차단시키며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라로셸은 군사, 정치, 영토적 권리를 모두 잃었으나 신앙만은 낭트 칙령에 따라 보장되었고 라로셸의 항복은 프랑스 절대왕정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1661년 루이 14세의 친정이 시작되자 신교도들이 추방되었고 1685년 내려진 퐁텐블로 칙령으로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던 믿음의 자유마저 빼앗았습니다. 결국 위그노들은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고 1689년 현재의 미국 뉴욕시 인근에 뉴로셀을 세웠습니다. 1756년에서 63년 사이에는 위그노의 유출 이후 정체되었던 라로셸이 7년 전쟁으로 기존의 교역 상대였던 누벨 프랑스가 영국 영토로 넘어가며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이후 1864년에는 라로셸의 항구에서 세계 최초의 기계화된 잠수함이 시연을 보이며 프랑스의 기술력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라로셸의 주항에 유보트 기지를 만들었고 이후 라로셸은 나치 독일의 최전선 유보트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1944년 라로셸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연합군에 포위되었는데 독일군은 8개월이나 버텨내다 1945년에 항복했습니다. 라로셸은 나치 독일이 소유한 마지막 프랑스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서부의 항구 도시인 라로셸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